사원 관리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바탕화면에 있는 넥사크로 스튜디오 14라고 하는 아이콘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는 여러 개의 스튜디오를 띄워서 같은 프로젝트는 수정이 안 되겠지만 다른 프로젝트에서 있는 소스를 붙여넣거나 데이터셋을 가져다 붙여넣거나 하는 기능들도 가능해요. 자, 저희는 샘플 프로젝트를 가져다 넣을 겁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에 이전에 배포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오픈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배포한 바탕화면에 넥사크로 14 EDU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요. 02 샘플 BUX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파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XPRJ라고 하는 XML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이게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오픈하실 때 저 파일만 여시면 돼요. 자, 이 아이를 열기. 자, 프로젝트의 원본 소스 파일은 가져왔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자, 중간에 보시면 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자, 선택을 해서요. 전체 프로젝트 파일을 제너레이트 할게요. 제너레이트 어플리케이션 선택. 제너레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제너레이트 된 소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제너레이트가 다 됐다면 런치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런치 프로젝트. 근데 이 아이콘 그냥 클릭하기가 불편하시면 컨트롤 키와 F5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단축키예요. 전체 프로젝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왼쪽에 트리 형태 리프원을 더블 클릭하셔서 뉴 폼이라고 하는 이 화면을 여시게 되면 자, 이 아이 우클릭을 해서 뷰 소스로 화면을 여실 수 있습니다. 자, 뷰 소스로 열게 되면 소스 탭으로 이동돼서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제가 소스 탭이 아닌 디자인 탭으로 이동을 해봤어요. 자, 이 아이 하나만 독립적으로 띄워볼게요. 퀵뷰를 실행합니다. 자, 왼쪽에는 타이틀 부분,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타이틀, 제가 입력한 부분만 조회를 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에디트는 오른쪽에 에디트가 있어서요. 요거 하나만 쓸 거고요. 자, 리트라이브를 빵 클릭하시게 되면 통신을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갱신하게 됩니다. 자, 통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4줄의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 아이는 통신을 통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더미 데이터가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자, add를 클릭하시면 그리드의 마지막 로우에 추가되는 로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delete를 클릭하시면 제가 선택한 로우만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save를 클릭하면 수정된 데이터만 서버로 던질 거예요. 이때 데이터를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는 확인하기 힘드니 히들러라고 하는 웹 디버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로우를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상세 내역들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AA 첫 번째 로우를 선택했더니 풀네임이요 신수출이에요. 네임 값과 똑같네요. 그리고 인플로이 ID 값이 AA001이래요. 요거 자 ID 값과 똑같습니다. 풀네임을요 각자의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시죠. 제 이름은 조천희입니다. 하고 엔터를 빵 치는 순간 왼쪽에 그리드에 name이라고 하는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인플로이 ID 값을 수정해 볼까요? 앞에 마구마구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앞에는 영문 대문자만 두 글자 입력이 되고요. 뒤에는 계속해서 입력이 안 됩니다. 뒤에는 어떻게 해요? 10진수 3자리.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네요. 엔터를 빵 치는 순간 왼쪽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에 셀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 개발자분들이 생각하길 자, 이 그리드라는 컴포넌트와 에디트라는 컴포넌트 아니면 이 마스크 에디트라는 컴포넌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아이들은 화면에 보여주는 UI 컴포넌트일 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와 어떻게 연결을 하냐에 따라서 이벤트와 스크립트 없이도 처리하는 방법 바로 바인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결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에디트라는 컴포넌트나 마스크 에디터 입력할 때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앞에는 영문 두 글자까지만 입력이 되고 뒤에는 10진수 3자리까지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캘린더 컴포넌트는요 오른쪽에 이미지 아이콘 달력 모양의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캘린더 팝업이 뜹니다. 원하는 날짜를 세팅할 수 있고요. 셀러리, 문자는 입력이 안되고 숫자만 입력이 됩니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여주는 방법. 그리고 젠더, 여러 개의 아이템 중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컴포넌트. 그리고 콤보라는 컴포넌트, 부서 정보를 클릭했을 때 리스트 형태로 뜨고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라디오나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제가 코드성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코드성 데이터를 화면에 어떻게 표현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이너 데이터 셋에다가 확인해 볼 속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팅을 해야지만 동작하는 아이. 사원 관리하면 간단하게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을 해보는 로직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대로 열려놓은 상태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 자, 최소화해서 닫아주시고요.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바로 NP0219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화면을 만드실 때 컨트롤 키와 N키를 눌러서 화면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부분에 저희가 화면을 만들 때는 항상 프리픽스 ID FRM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앞에 대문자 E, M, P, 로케이션, 베이스가 아닌 클릭해서 워크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저희는 워크라고 하는 서비스 그룹에 담아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이 의미하는 바, 왼쪽 서비스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물리적인 폴더 서비스 그룹 중에 어느 서비스 그룹에 담을래? 워크에다 담겠습니다. 자, 넥스트. 화면 사이즈는요, 저는 잘릴 수도 있으니 위스 값을 800으로 좀 줄일게요. 자, 넥스트. 보시는 바와 같이 레프트 픽셀, 위스 픽셀, 라이트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피니시. 상황관리 화면을 만들 건데요.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가까이 갈 때만 툴팁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자, div 버튼. 근데 이 아이콘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오른쪽에 리스트 형태나 아니면 제가 창을 따로 독립적으로 띄워서 그 리스트의 메뉴를 클릭해서 작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뷰, 세 번째 메뉴인 뷰에 툴박스라고 하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에 있는 툴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툴박스 리스트 형태로,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를 선택하거나 위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리스트 박스가 좀 더 편하겠죠. 한 번에 보기 편하게끔 리스트 형태로 나오니까요. 웹에서는 라벨 형태로 쓰는 타이틀을 입력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하단 부분 중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L자 꼬부라진 이탈릭즈 이 놈을 씁니다. 심플한 컴포넌트예요. 자, 스태틱 컴포넌트를 클릭해서요, 화면 왼쪽 상단에 드래그 앤 드랩으로 그려줍니다. 여기 사원 관리를 입력해 볼게요. F2를 눌러서 F2키를 눌러서 사원 관리 엔터. 자, 타이틀을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자, 조회, 추가, 삭제, 저장 이런 식으로 4개를 쭉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 컴포넌트를 하나를 클릭합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사원관리 오른쪽에다 왼쪽 드래그 앤 드랩으로 하나 조그맣게 조회 하나만 만들게요. 굳이 4개를 클릭해서 만드실 필요가 없이 이 버튼을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V, 총 4개의 버튼 컴포넌트를 생성했습니다. 버튼 00, 마지막에 생성된 버튼 00를요, 오른쪽 상단 대충 끝에 매치해서요, 제가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을 상단에 이렇게 쭉 나래를 펼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버튼들만 선택해주세요. 처음에 툴을 설치하시면 이 정렬하는 얼라인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안 나옵니다. 그 아이콘은 왼쪽 상단 세 번째 뷰에 툴바스에 얼라인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자, 얼라인 레프트부터 해서 쭉 이 얼라인과 관련된 기능의 아이콘들이 뿅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얼라인 탑수로 해서 기준점을 맞춰서 탑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양쪽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줄 거예요. 호리젠탈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클릭해서요, 양옆의 간격을 맞춰봤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디스트리뷰트 버티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요. 직접 인터벌을 저희가 줄 수가 있어요. 5픽셀 1, 2, 3, 4, 5 직접 입력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정렬 어렵지 않습니다. 이쁘게 맞출 수 있겠죠. 이따 디자인이 완성되면 오 정말 이쁘게 만들어졌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을 찍으시고요. 첫 번째 버튼 00만 선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이동하거나 사용을 했는데 키패드의 방향키를 써볼게요. 키패드의 방향키를 위아래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동하는 사이즈는 8픽셀씩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데 툴의 옵션에서 그리드 도트 사이즈를 수정하시면 한번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키패드의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이동되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싶어요. 1픽셀씩 세밀하게 컨트롤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패드의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1픽셀씩. 사이즈를 늘리고 싶은데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 오른쪽은 사이즈가 늘 거고요. 왼쪽 이러는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1픽셀씩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 싶어요.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세밀한 컨트롤을 키패드의 방향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버튼 00를 선택하셨으면 키패드만 이용해서 명칭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F2를 눌러서요. 조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 나면 엔터를 치시고 옆으로 이동해야겠죠? 이동할 때 뭘 쓸까요? 탭 F2 자, 추가 엔터 다 썼어요? 탭으로 이동할게요. 탭 F2 삭제 엔터 탭 F2 저장.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엔터 그리고 탭으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로 가고 싶어요. Shift 탭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키와 탭. 그러면 제가 지금 탭을 쓸 때마다 이게 탭 오더에 따라서 이동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탭에 따라서 이동은 되지만 이 오더는요. 바로 툴에서 사용하는 Z 오더 만들어진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서요. 우클릭을 하시고요. 탭 오더 뷰라고 하는 메뉴가 아래에서 5번째 있습니다. 탭 오더 뷰를 선택하시면 파란색 테두리에 감싸져 있는 이 탭 오더가 보이고요. 그리고 녹색 테두리에 감싸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Z 오더, 만들어진 순서, 툴에서 사용하는 오더이고요.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탭 오더는 파란색 테두리에 감싸져 있는 오더입니다. 자, 탭 오더를 수정해 볼게요. 고객 요건사항이요. 조회에서 탭을 누르는 순간 저장으로 가고 싶대요.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탭 오더 에디트라고 하는 아이 단축키가 있네요. 컨트롤하고 D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하나하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탭 오더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D. 그러면 저는 사원관리에서요. 조회 갔다가 저장으로 빵!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 파란색의 탭 오더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라서 여기서 탭을 누르는 순간 저장으로 갔는지 화면에는 잘 표시가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에디트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저는 조회 에디터에서요. 탭을 누르는 순간 저장 에디터로 이동하고 싶어요. 바로 포커스 이동해서 수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Z 오더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몇백 개의 컴포넌트인데 하나하나 일일이 클릭하면서 수정할까요? 아니요. 우클릭해서요. 탭 오더 리스트라고 하는 UI를 선택해서요. 탭 오더 리스트를 선택하시면 화면에 그려진 컴포넌트가 전부 다 보이게 되죠. 왼쪽 하단에 위아래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중간에 있는 소스 탭이 있습니다. 소스 탭을 가보시면 XML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할 거 바로 여기 있네요. 탭 오더라고 하는 UI를 하나하나 수정하셔도 되겠죠. 네,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XML 소스 테이블에서 잘못해서 꺽쇠를 넣었는데 꺽쇠를 안 붙여줬어요. 디자인을 영영 못 보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자, 디자인 탭으로. 자, 이렇게 탭 오더와 Z 오더의 차이점을 확인해 봤고요. 우클릭. 탭 오더 뷰를 없어지게 다시 할 겁니다. 자, 드디어 화면의 꽃,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트리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단지 껍데기이긴 하지만 고객이나 사용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스태틱 컴포넌트 아랫부분에 그리드 클릭을 해서요. 자, 드래그 앤 드랩으로 사원 관리 아래부터 쭉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보 주시죠. 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가 그려졌습니다. 근데 그리드는요, 정말 단지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리드는 항상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그리드만 있어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느냐? 자, 오른쪽 상단 끝에 헬프가 있습니다. 헬프를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에서 그냥 F1, F1 키만 누르시면 알아서 도움말이 뜨겠네요. 도움말을 열어보시죠. 도움말을 보시면 내용, 색인, 검색 세 가지 탭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에서요. 그리드, GRID를 검색해 볼게요. GRID, 엔터. 자, 그러면 그리드라고 하는 아이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따가 도움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는 데이터셋의 내용을 격자 모양 형태로 표현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데이터셋의 내용을 격자 모양 형태로 표현한대요. 결국 이 데이터셋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야지만 그리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데이터셋과 바인딩,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데이터셋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리드에 반영되고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리드란 컴포넌트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셋에도 반영이 됩니다.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껍데기다. 그리드는 화면에 표현해주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셋의 내용을 화면에 표현해주기 위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헤더와 바디와 서머리라고 하는 세 가지 밴드 타입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 형태 보시면 헤드밴드가 있습니다. 이 헤드밴드 부분은 저희가 하드 코딩을 해서 각각의 이름이나 컬럼의 ID 값을 세팅해 볼 거고요. 데이터셋에는 로우 데이터를 어디에서 세팅하느냐? 바로 이 바디밴드에서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4줄의 더미 데이터가 있는데 바디를 4개를 추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인드 콜론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텍스트라는 속성값에 연결만 해주시면 알아서 그리드에 로우를 추가하고 알아서 그리드에 데이터를 그려줍니다. 누가? 넥사크로 플랫폼 엔진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문법적으로 바인드 콜론만 해서 컬럼의 아이디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머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요. 자, 이 서머리라고 하는 아이는 개발자가 직접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토탈 카운트 정보나 아니면 셀러리 합계값을 구현해 보고 싶어요 했을 때, 자, 헤더와 바디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한 방에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서머리는 직접 개발자가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택한 각각의 행과 열 했을 때 로우 부분, 먼저 한 줄 한 줄, 요 한 줄 한 줄을 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세로로 한 줄 한 줄을 컬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바로 요거 하나입니다. 자, 이 각각의 이 하나하나의 영역을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바로 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헤드의 셀, 바디의 셀, 서머리의 셀, 이런 식으로 셀에 해당하는 속성 값들을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는 껍데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체크박스의 기능을 쓴다거나 에디트, 콤보, 캘린더를 띄우는 기능, 버튼의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트리 형태, 내일 트리로도 만들 거예요. 이미지나 프로그레스 바, 텍스트와 버튼을 같이 넣어서 쓸 수 있는 익스펜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하는 기능과 세로로 동일한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만 표현해주세요. 서프레스의 기능도 쓸 수가 있고요.